무슨 말 하고 있는지 알죠? 그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상황에. 자, 그래서 동기속도 n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회전속도 있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볼 때 우리가 자, 그 특징을 볼 때는 1차는 거의 어떻더라? 1차에서 들어온 전기가 입력이 거의 대부분 2차로 들어오기 때문에 1차에서 발생한 손실을 뺀 나머지가 자 1차의 입력인데 이게 뭘로 들어가더라? 2차의 입력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특별히 1차의 손실을 이야기 나오면 얘를 고려하지만 대부분 우리 뭐만 보면 된다? 여기 있는 회전자 입장에서만 보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거의 특성을 비교할 때 우리 어떻게 그려라? 자 2차 회로 자 이렇게 그려놓고 뭐 써야 돼요? 2차의 입력이죠. 자 이게 뭐다? 1차 얘는 뭐다? 2차. 그래서 우리가 요 원통을 제가 원통을 그리는 거 요 회전자죠. 자 이 회전자의 농형이나 건선형 어쨌든 이렇게 제가 그린 거고요. 자 이걸 뭐로? P2 2차 입력과 자 여기에서 발생한 손실 우리가 동손과 철손이 있을 건데 자 일반적으로 뭐가 더 크더라? 동손이 크니까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 동손을 주로 표현하죠. 원래는 이제 정확히 표현하면 동손도 있고 철손도 있고 기타 손실도 다 표현해야겠지만 대략 이렇게 나타내라. P2와 PC2와 P0 이렇게 나타내고 자 입력이 1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자 손실은 얼마만큼 발생하더라? 슬림만큼 발생하니까 자 이 발생한 손실을 빼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되더라? 자 출력으로 돼서 나오더라. 그래서 PC2는 PC2 자 2차 동손은 자 동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구리에 흐르는 저항손이죠. 그죠? 구리에 전류가 흘렀을 때 발생하는 저항손은 동손이라고 했던가요? 맞아요? 자 그래서 동손은 어떻게 입력에 대한 S배만큼이 동손으로 발생하니까 SP2로 나타낼 수 있다. 요거 두 개 곱하면 얘가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다음 P0는 뭐예요? 자 요거 손실을 뺀 입력에서 손실을 뺀 거니까 1-S에다가 P2를 해주면 되더라. 그래서 1-S에 자 P2로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 그랬네요. 그리고 자 이때 1차 측에서 들어온 속도는 뭐다? 동기 속도라고 했죠? 동기 속도 NS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 회전자가 회전하는 속도는 뭐다? 회전자 속도 N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림에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또 뭐 했다? 2차 효율. 자 2차 효율, 2타 2는 해서 어떻게 구한다?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을 의미하니까 P2분의 P0 또는 NS분의 N 또는 1분의 1-S니까 그냥 1-S라고 써도 되죠. 그죠? 그래서 2차 효율 공식 자 2차 효율 공식이 잘못된 것을 찾는 문제가 나와요. 그죠? 효율을 구하라는 문제보다도 요거의 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요 그림 그리면 요것도 될 것이고 요것도 구할 수 있을 거고 자 입력도 구할 수 있죠. 근데 문제가 계산 문제 중에 어렵게 나올 때는 뭘 이용해서 동손과 동손과의 관계를 이용한 문제 나오죠. 그래서 이때는 뭘 쓴다? 비례식 쓴다. 자 P2 대 PC2 대 P0는 P2는 입력과 손실과 출력이죠. 자 입력과 손실과 출력이니까 입력에서 손실 뺀 게 출력이었잖아요. 그래서 1대 S 대 1-S 이렇게 표현을 해서 요것과 요 둘과의 관계를 이렇게 쓰면 되냐? P2 대 PC2는 1대 S다. 또는 자 PC2 대 P0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네. 그래서 자 PC2 대 P0는 S 대 1-S라고 하는 식으로 계산해서 자 이와 같이 나타내면 SP0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1-S의 PC2 그래서 P0를 구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PC2를 구하는 문제도 있었죠. P0는 S분의 1-S의 PC2로 구했었고 PC2는 반대로니까 자 1-S의 뭐였죠? S P0 이렇게 했나요? 자 이렇게 해서도 계산할 수가 있더라. 자 근데 우리 1-S에서 많이 난 거 같네 이거. 자 이거 뭐였어요? 자, S분의 1-S에서 어디서 본 것 같은데? S분의 1-S의 PC2 근데 요거 어디서 봤죠? 요거? 자, 그죠? 자, 여기에서
내가 상상 입력을 넣어줬을 때 여기서 발생한 손실 제한 나머지가 자 출력으로 나올 건데 이때 자 출력을 결정하는 자 등가 저항이 있었죠. 등가 부하 저항. 출력을 결정하는 등가 부하 저항은 자 R 값을 어떻게 나타내더라? 자 S분의 1-S에 R2라고 하는 값으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동력회로에서 유도 전동기에서 출력을 결정하는 유도 등가 부하 저항이다 라고 표현했었어요. 자, 그래서 기억 남는 게 또 있어야 되는데 자, S가 얼마일 때? 4%일 때, 또 S가 5%일 때 기억나나요? 자, 슬립이 4%일 때 등가 부하 저항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를 했었어요. 그거 뭐였지? 자, 4분의 그죠? 자, 제가 그냥 4분의 1 빼기 0.04에서 원래는 0.04분의 1 빼기 0.04니까 몇 분율 계산하면 뭐예요? 4분의 96이잖아요. 두 개 합쳐서 100 돼야 되니까 4%는 손실이고 나머지가 출력으로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뭐다? 4분의 96이니까 얼마? 24. 424 그렇죠. 424 5%일 때 519 자 519 5분의 95니까 519 그죠? 곱하기 2차 저항에 자 2차 저항에 요만큼이 출력으로 나오더라. 2차 저항에 비해서 19배만큼 출력으로 나오더라는 거였지.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얘가 잘 나오니까. 자, 잘 나오는데 이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면 그냥 뭐다? 안 되면 424, 519를 잘 찍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부하 저항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거기 출력비 있었고 자 2차 입력, 동손, 출력, 효율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중간에 보니까 뭐가 있더라? 회전시 전압, 회전시 주파수라고 있는데 자 2차 여기는 유도 전동기가 정지에 있을 때는 별로 그런 거 없죠. 동작을 할 때 중요한 거니까. 근데 동작을 하다 보니 자 정지일 때는 슬립이 이기기 때문에 아무 영향이 없었는데 회로가 회전하다 보면 2차 회전하다 보면 뭐가 생기더라? 슬립이 생겨서 슬립 주파수라는 게 있고 자 슬립 회전시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회전시 주파수는 여기 슬립 주파수라고 했죠. 자 F2는 자 주파수 F1에 대해서 슬립의 영향을 받더라 그랬어요. 이때 들어오는 주파수 슬립 주파수는 자 F 2차에 대한 주파수는 뭐다? S F1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 2차 회로를 해석할 때 우리가 뭘로 주파수에 관계되어진 함수는 슬립의 영향을 받더라 했죠. 그래서 2차 회전을 할 때 2차 회전시 전압 자체도 뭐다? 원래 가해지는 전체 전압에다가 슬립의 영향을 받아서 SE2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유도 전동기의 속도 특성이라고 나와 있죠. 자, 속도 특성 중에 우리가 아까 뭐가 있더라? 농형과 권선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특히 여기 있는 권선형은 2차 저항을 2차 저항을 움직이게 되면 2차 저항을 조정하게 되면 전체 외부에 있는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2차 저항을 조절할 수가 있죠. 맞아요. 2차 저항을 조정했더니 그 2차 저항에 따라서 슬립이 바뀌더라 했어요. 슬립이 M배 바뀌더라. 2차 저항을 자 2배로 하게 되면 슬립도 2배가 되다 보니 그때 속도도 바뀌고 토크도 바뀐다라는 게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속도를 자 슬립이 자 속도가 얼마 되겠냐? 자 속도가 0일 거고 자 여기 속도 m이 ns가 될 거고 자 슬립은 1이 될 거고 자 슬립은 아까 이미 슬립의 범위 자 기동시 정지시 자 동기 속도로 회전시 슬립은 0이다라고 했죠. 자 그렇죠. 그래서 슬립이 자 속도가 0일 때는 슬립이 1이 되고 자 속도가 무분 또는 동기 속도로 회전할 때 슬립은 0이 되더라라고 하는데 이때 기동을 하려고 했더니 토크가 어떤 곡선을 보더라. 토크가 자 원래 부하가 가지고 있는 토크보다 좀 더 높은 토크에서 얘가 이렇게 해서 기동을 하더라 했어. 자 여기 기동 토크 되고 내가 어느 부하에서 이렇게 밀을 할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격 토크다라고 하는데 이 회를 봤더니 얘가 어떻더라. 자 여기에서 최대 토크가 되더라. 자 여기에서 최대 토크가 되니까 이때 토크가 최대 토크가 되는데 2차 저항을 바꾸게 되면 2차 저항을 1배 했을 때는 이렇다라고 치면 자 2차 저항을 2배로 바꾸게 되면 2배로 바꾸면 2차 저항을 조정할 수 있는 건 뭘로?
외부에 있는 가변 저항을 조정해서 2차 저항을 바꿨더니 최대 토크가 발생한 시점이 어떻게 된다? 자, 기동 토크도 바뀌고, 자, 기동 토크의 크기도 커지고 최대 토크도 이렇게 돼요. 내가 3배로 하면 2차 저항을 3배로 하게 되면 이 또한 어떻게 값이 이런 식으로 발생하더라. 그래서 내가 운전하고자 하는 최대 토크가, 자, 최대 토크나, 자, 내가 회전, 이 속도에서 회전하고자 한다라면 전격 토크에서 회전한다고 할 때 슬립이 어때요? 점점점 커지더라. 그죠? 그래서 2차 저항을 움직였더니, 2차 저항을 변화시켰더니, 2차 저항을 N배했더니, 2차 저항을 N배했더니 슬립도 뭐가 된다? N배로 변화하더라. 이걸 비례 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례 추이가 가능한 거는, 자, 비례 추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를? 2차 저항을 조절할 수 있는 것만 가능하다. 그죠? 2차 저항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는 농형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농형에서는 할 수가 없고 뭐만? 건선형에서만 가능하더라 했습니다. 근데 2차 저항을 조절했다라고 해서 토크가 아예 커지는 게 아니고요. 최대 토크는 어떨까? 기동 토크가 증가하고 최대 토크는 일정하다 했어요. 최대 토크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자, 이동하는 시점이 달라질 뿐, 자, 토크는 일정하더라서 최대 토크는 일정하고 기동하는 토크는 커지지만 최대 토크는 몇 배? 몇 배로 증가한다? 그냥 1배다. 1배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봤더니, 자, 3번에 유도전동의 속도 특성 봤더니 최대 토크는 항상, 자, 일정하다. 1배가 되고, 다만 최대 토크 발생 시점만 달라지더라. 자, 외부 저항이 클수록, 자, 외부 저항이 클수록, 자, 저항값이 커짐에 따라서 알기 저항이 커지죠. 그러면 슬립 S가 뭐예요? 슬립 S가 커지네. 자, 슬립 S가 커진다는 이야기는, 자, 손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네. 그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지난번에 2차 저항, 2차 여자법에서 효율이 나쁘다는 말이 있었어요. 왜 효율이 나쁠까 했더니, 자, 슬립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손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선형이 효율이 좋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저항법,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거는 저항을 제어해서 하다 보니 저항을 키우는 거니까 효율에 있어서 어떻다? 나쁘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건선형이 2차를 가지고 효율을 조정할 수, 그러니까 이렇게 속도와 토크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거에 비해서 슬립이 어떻더라? 많이 발생합니다. 즉 슬립이 많다는 얘기는 손실이 많다는 개념이니까 효율이 나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외부 저항이 클수록 낮은 속도에서 최대 토크가 발생하고, 자, 농용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했네요. 자, 비례추이가 가능한 거는, 그래서 이런 비례추이가 가능한 것은 뭐가 가능하다? 자, 토크. 자, 토크가 비례추이에서 저항 2차 저항을 증가시켰더니 토크도 증가하더라. 그래서 토크. 자, 그리고 1차 전류와 2차 전류, 자, 1차 입력, 그리고 역률이 가능하더라. 그래서 우리 뭘 넣으라고 했어요? 토, 1, 여기다 그랬죠. 자, 토크의 토. 자, 1차 또는 뭐 1차 전류니까 I. 그래서 1로 쓴 거죠. 자, 토, 1, 역. 이렇게 앞자 따서 기억하시고요. 자, 이러한 유도전동의 특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는 원선도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자, 그 원선도 뭐였어요? 반달 모양으로 생겼던 거 있었네. 그죠? 자, 반달 모양으로 생기고 있었는데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 부하 시험을 하지 않고 몇 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했어요. 무슨 시험이 있더라? 무슨 시험? 자, 저항시험,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다 해서 우리가 뭐 했어요? 저항하면 무시하고 구속시킨다 그랬죠. 자, 저항 측정 시험, 무부하 시험, 구속 시험. 근데 이제 구속 시험이란 말 자체에 가끔 뭐로도 나온댔어요? 단락 시험이다 라는 말로도 같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기억하시다 그랬네요. 자, 네 번째 유도전동 기동법. 자, 기동법도 뭐가 있더라? 자, 우리가 농형과 건선형에 따라 구분하는데, 자, 기본적인 유도전동기는, 자, 유도전동기 내에서는 기동을 하려고 봤더니 기동전류가 많이 흐르더라. 그죠? 기동전류가 많이 흐르게 되면 건선 자체의 절연이 많이 튼튼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 이 건선이 소순될 확률이 있으니까 전압 자체를 낮은 데서 운전하는 게 좋겠다라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작은 전동기 쓰든가 아니면 감전압 기동법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전압기도 이걸 뭐였어요? 전체 전압을 다 인가해서 제어하는 방법으로 전압을 다 인가한다는 거 하니까 전압을 높게 주면 안 되겠죠. 전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기동 전류가 5배에서 8배로 커진다고 하니까 전압이 낮은 상태에서 사용하다 보니 용량이 낮은 거에서 주로 사용하더라. 그래서 뭐다? 5kW 이하에서 사용한다 라고 했네요. 자, 전전압 기동을 다른 말로 그냥 직입기동법이다 그랬죠. 직입기동법. 자, 그 다음에 5km를 넘고 15km 이하다라고 하면 자, 우리가 무슨 기동법? Y델타 기동법을 사용하더라 그랬네요. Y델타 기동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Y로 기동한 다음에 T초 후에 델타 운전을 하게 되는데 Y로 기동을 하게 되면 기동전류가 어떻더라? 기동전류가 3분의 1로 준다. 토크도 대신에 3분의 1로 전압이 작으니까 토크도 3분의 1로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기동전류를 3분의 1로 제한하기 위하여 Y델타 기동법을 쓴다. 그리고 15km를 초과하게 되면 자, Y델타 기동법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 또 리액터 기동에서 15kW 이하에서 자, 우리가 리액터 기동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자, 기동 보상기법이라고 해서 15kW 이상인 경우는 뭘로? 당권 변압기로 감전압시켜서 기동하는 방법이 있더라. 자, 보상기 기동법, 우린 책에 이제 기동 보상기법이라고 나오니까 기동 보상기법 같이 써놓으시면 될 거고요. 자, 권선형에서의 자,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으로는 뭐가 있더라? 2차 저항법, 아까 비례추이를 이용해서 2차 저항, 자, 2차 저항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자, 우리가 속도와 토크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권선형은 자, 2차 저항법에 의해서 제어를 하고요. 또 뭐가 있더라? 게르게스법이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3상 중에 2상을 가지고 연결하게 되면 마치 한 상이 그러니까 2상만 가지고 연결하게 되면 속도가 50% 내에서만 운전하는 게 있대요. 그걸 게르게스법이다라고 하는데 이 게르게스법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속도 제어라기보다는 이상 현상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선이 혹시라도 중간에 뭐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속도가 우리 3상을 운전하다 보면 3상 들어가다 한 상이 고장이 나서 자, 2상만 가지고 운전할 경우가 있겠죠. 근데 어떤 것들은 우리가 인버터를 쓰게 되면 딱 끊어버려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나 다른 어떤 경우에는 속도가 줄어요. 전압이 확 끊기는 게 아니라 속도가 이렇게 50% 줄어서 운전을 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걸 게르게스법 이상 현상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기동법으로도 쓴다라고 해요. 그냥 자, 우리는 2차 저항법으로 기억을 하시고요. 자, 5번에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 자,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아까 뭐가 있더라? N은 자, 1-S의 P분의 120F니까 자, 주파수를 제어하는 방법. P라고 하는 거 극수를 제어하는 방법. S 슬립을 자, 이용하는 방법이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속도 제어법 중에 자, 농형에는 자, 극수 변환법 P를 이용해서 극수 변환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1차 전압 제어법이라고 해서 슬립이 일정한 경우에 자, 들어가는 입력 전압 1차 전압을 조절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 있더라. 자, 근데 자, 주파수 변환법이라고 해서 주파수 변환법. 자, 우리 주파수 변환법은 뭐 쓰더라? 주파수를 이용하는데 주파수를 변환시켰더니 전압도 같이 변화되어서 전압이 같이 바뀌니까 속도가 줄어들더라. 그래서 주파수 변환법 이걸 뭐라고 하더라? 인버터 제어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 제어법은 자, 주파수를 가변시켰더니 전압도 가변하더라. 그래서 VVVF라고 했네요. 베리어블 볼티지, 베리어블 프리퀀시라고 해서 VVVF라고 해서 속도 제어를 많이 해야 되는 그 선박 배를 운반하는 그런 회로에 쓰이기도 하고요. 자, 인경 공장이라고 해서 포트 모터 실패를 돌리는 그 모터에 주로 쓰인다라고 해요. 자, 권선형. 자, 권선형에서는 또 2차 저항법. 자,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잖아. 속도를 제어할 때 자, 비례추이를 이용한 2차 저항법에 의해서 속도 제어할 수 있고 자, 2차 여자법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데 2차 슬립 주파수와 똑같은 전압을 2차 회로에 연결시켜서 제어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와 같은 외부 전압을 인가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죠. 자, 이거 외에도 또 종속법. 자, 종속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죠. 직렬 종속이 있었고 병렬 종속, 뭐 차동 종속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더라. 자, 그리고 그 아래 봤더니 아까 이상현상이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권선영에서는 아까 자, 3상 중에 한 가닥이 단선됨으로 인해서 두 가닥만 가지고 운전을 할 때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해서 속도가 50%에서 제한되어서 움직이는 거를 게르게스 현상이라고 하더라. 또 농영에서는 크롤링 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자, 크롤링 현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영에서도 그 슬롯이나 어떤 그게 불균형 때문에 발생한 소음이라고 하는데, 자, 크롤링은 농영이 회전하면서 생긴 소음,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소음 안에 고조파가 들어가 있어도 소음이 발생하니까 그런 고조파 제거를 위해서 우리가 사구 슬롯, 스크루즈 슬롯을 쓴다라고 했죠. 자, 그다음 7번에 자, 단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3상은 뭘 쓰더라? 회전자기를 이용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단상에서는 단상을 가해주게 되면 회전자기가 아니라 교본자기로 인해서 회전하지 않는다. 그래서 특별한 뭔가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코일을 하나 더 감는다든가, 즉 보조 코일을 이용하는 방식 또는 콘덴서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었어요. 자, 근데 단상 유도전동에서는 토크가 중요하더라. 그래서 토크가 가장 큰 것부터 쓰게 되면 먼저 반발기동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고, 반발기동형은 뭐가 있더라? 우리 유도전동기는 브러쉬가 따로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자, 브러쉬가 필요 없이 그냥 1차에 의해서 발생한 유도전압이 2차에 그대로 넘어오게 되면 얘가 그냥 따라서 돈다라고 했기 때문에 특별히 브러쉬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네, 여기는 반발기동형은 브러쉬가 있어서 두 브러쉬 사이를 단락시킴으로 인해서 단락전류에 의해 기동토크가 크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발기동형은 기동토크가 크고,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콘덴서 기동형. 자, 콘덴서 기동형은 콘덴서라는 말이 있으면 역률이 좋다 해서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대부분 콘덴서가 붙잡혀 있더라. 그래서 역률과 효율이 좋다라고 하고요. 자, 분사기동형은 원래 이제 코일이 어떻게 있어야 돼요? 원래는 하나만 있어도 되는데 하나만 갖고는 안 되니까 주코일, 보조코일 연결한다 했죠. 주코일과 보조코일을 같이 설치하는 게 분산기동형이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뭐가 나올까요? 코일을 자, 코일을 어떻게 설치하냐에 따라서 역회전이 가능한가. 자, 그래서 분산 코일이 두 개 있으니까 코일의 두 코일 중에 하나의 전류 방향을 바꿔주게 되면 역회전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분산기동형이다라고 하면 주 코일과 보조 코일 중 하나의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꿔주면 두 코일 전류 방향을 바꿔주게 되면 역회전 가능하더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쉐이딩 뭐예요? 쉐이딩. 우리가 환풍기에 쓰있다. 토크가 크지 않아도 되는 거. 아주 작게 쓰는. 자, 아주 소형이기 때문에 소형 모터로서 자, 이건 어떻다? 중간에 우리가 붉은 코일을 한두 바퀴 감아줘서 회전력을 발생시키는 게 있었어요. 그죠? 이거 쉐이딩 코일형이다라고 했고, 토크가 가장 작더라. 자, 얘는 그 코일이 흐르는 전류 방향을 바꿀 수가 없으니까 역회전이 불가능하다 그랬네요. 그래서 역회전 불가하더라 라고 했죠. 그래서 유도전동기에서는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오히려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그러면 또 문제를 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문제를 풀다가 말았죠. 자, 어디까지 있었죠? (324페이지) 325페이지 풀었나요? 325페이지 몇 번이요? 14번부터 할 차례예요? 15번부터 자, 326페이지 있습니다. 자, 권선영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에 저항을 삽입하였을 경우 틀린 사항은 있네. 자, 권선영이니까 일단 2차 저항 있겠죠. 회전자에 저항을 삽입했을 경우 틀린 사항은 2차 326페이지 320
6페이지에 관연도 문제잖아요, 선생님. 자, 회전자의 저항을 삽입했다는 얘기는 2차 저항을 의미하는 거죠. 맞아요? 자, 권선영의 유도전등기 회전자의 저항을 삽입하였을 경우 그 저항은 바로 2차 저항을 의미하는 거니까, 가변 저항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 가변 저항은 기동 전류가 감소된다. 맞나요? 자, 기동 전류가 감소하고 기동 전압이 증가한다? 이런 말이 일단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자, 기동 전압은 증가한다라는 말은 없었었고, 자, 역률이 개선된다. 역률이 개선된다라는 말이 있었나요? 자, 이런 말은 없었던 것 같긴 한데, 자, 기동 토크는 증가한다. 일단 기동 전류가 감소하고 기동 토크 증가하고, 자, 역률도 개선된답니다. 그래서 기동 전압하고는 관계가 없더라. 자, 그래서 권선영 유도전동기의 기동법 중 2차 측에 저항을 접수한 2차 저항법은 비례취 원리에 의하여 큰 기동 토크를 얻고 기동 전류를 억제하여 기동시키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16번. 다음 중 유도전동기 속도 제어에 사용하는 인버터 장치의 약호는 인버터. 자, 뭐다? 인버터. 아까 뭐랬어요? 가변전압, 가변주파수 제어라고 해서 VVVF 3V1F. 자, VVVF네. 자, 2번이죠. 자, 17번. 12극과 8극인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종속법으로 속도 제어할 때, 자, 전원 주파수가 50Hz인 경우 무부하 속도에는 몇 RPS인가 그랬네. 아, 12극과 8극인 자, 두 개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 중에서 직렬 종속이랍니다. 직렬 밑줄 치고, 우리 직렬하면 생각나는 거 뭐한다? 더한다. 그죠? 자, 직렬이다라고 하면 더한다 생각해야죠. 자, 그래서 12극과 8극인데 이때 속도에는 우리 속도에는 뭐분의 P분의 120에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서 자, 축을 직렬을 연결하게 되면 극수가 각각의 극수를 합한다 했던가요? 10은 이건데, 자, 두 개를 직렬 정수한다라고 했으니까 12극과 플러스 8극 이렇게 하면 돼요. 직렬일 때는 그걸 합해서 120 곱하기 주파수 얼마? 50Hz. 그러니까 이 종속법에서는 극수만 잘 보면 되겠네. 그래서 직렬 종속일 때는 합하더라. 그래서 직렬 종속 밑줄 치고, 자, P는 12 플러스 8 해서 이렇게 써 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게 얼마래요? 자, 20이니까 2, 6, 300 RPM 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몇 RPS인가 그랬죠? 자, RPM과 RPS는 뭐예요? 분당 회전수를 뭘로? 초당 회전수로 가요. 1분당 300번 회전하는 거를 1초당으로 한다면 얘를 뭘로? 60으로 나눠주면 되죠. 나누기 60 했더니 5 RPS 나옵니다. 아, 1초 동안에 5번 회전하면, 자, 1분 동안에는 300번 회전하게 되겠죠. 자, 18번. 자, 유도전동기의 회전자의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속도 제어를 하는 방법은 있네.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제어해서 속도를 제어하는 방법. 자, 이거 뭘까요? 이거를 자, 2차 여자법이라 한다 그랬죠. 이걸 2차 여자법이라고 하더라. 자, 우리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한다. 거기 밑줄 치세요. 자, 19번. 다음 제동법 중 급 정지하는데 가장 좋은 제동 방법은 뭐였어요? 뭐죠? 급제동 뭐다? 역상제동이었죠? 역상제동. 이미 앞에서 많이 봤던 거예요. 자, 20번. 유도전동기 제동법이 아닌 것은 뭐다? 뭘까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산제동 이 세 가지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래서 뭐다? 삼상제동. 우리 책에 단상제동은 나왔었죠. 자, 21번. 자,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네. 자, 삼상 유도전동기 회전 방향 바꿀 때 어떻게 한다? 자, 삼상일 때는 입력점이 어쨌든 3개니까 3개 중에 2개의 방향을 바꿔주게 되면
자, 역회전 가능하다 그랬던가요? 자, 그러면 답이 뭘까요? 자, 전동기에 가해지는 3개의 단자 중 어느 2개의 단자를 서로 바꿔준다 라고 하죠. 자, 22번. 자, 전동기의 제동에서 전동기가 가진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화시키고 이것을 전원에 변환하여 전력을 회생시킴과 동시에 제동하는 방법은 이거 뭘까요? 이거를 회생제동이라고 한대요. 자, 23번. 삼상 유도주 운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뭐다? 자, 삼상 전원 세 선 중 두 선의 접속을 바꾼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328페이지에 쭉 나왔던 단상 유도주 운동이 나왔죠. 아까 뭐다?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반발 기동형, 그 다음에 콘덴서 기동형,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 그 다음에 쉐이딩 콘형. 그래서 반콘 분쉐, 그죠? 반콘 분쉐. 자, 특징이 반발 기동형은 뭐다? 브러쉬가 있다라는 거. 기동 토크가 크고 브러쉬가 있다라는 거. 콘덴서 기동형은 아까 역률과 효율이 좋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쓰는 것은 영구 콘덴서 기동형을 많이 쓴다. 그죠? 영구라는 말. 자, 그 다음에 분산 기동형에서는 뭘 할 수 있다? 역회전 가능하니. 자, 단상에서 역회전하려면 주 코일과 보조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둘 중 하나의 전류 방향을 바꿔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쉐이딩은 토크가 가장 작더라. 효율도 나쁘다 라고 하죠. 자, 그 다음 330페이지. 자, 1번. 자, 단상 유도전동기에 보조건선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 자, 단상 코일 하나만 가해주게 되면 자, 교본 자기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 전동기가 회전한다 안 한다? 회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조 코일을 넣어서 뭐를? 위상을 만들어준다 그랬죠. 자, 위상을 만들어줘서 얘가 회전하게 되더라. 그럼 뭐라는 거야? 회전을 하려면 뭐가 만들어져야 돼요? 회전 자장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전 자장을 얻는다. 2번. 자, 선풍기, 가정용 펌프, 헤어 드라이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했네요. 뭘까요? 선풍기. 우리 집에 선풍기 쓰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코드만 꽂아주면 되잖아요. 우리 집에 삼상 들어가요? 단상 들어가요? 단상 들어가죠. 아, 뭐다? 단상 유도 전동기. 자, 단상 유도 전동기 사용하죠. 자, 선풍기나 가정용 펌프, 헤어드라이 다 우리 집에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다 대부분 코드 이게 꽂아서 쓰기도 하고, 뭐 대부분 코드 꽂아 쓰죠. 아, 단상 유도 전동기. 자, 3번. 단상 유도 전동기 기동 장치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그랬네. 뭡니까? 방콘 분쉐 하고 회전 계좌형 어디서 들어봤는데? 회전 계좌형 어디서 들어봤어요? 회전 계좌형 동기발전기. 자, 네 번째. 자, 4번. 자, 분산기동형 단상 유도전동기 원심 개폐기 작동 시기는 회전자 속도와 동기 속도 몇 % 정도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우리가 눈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동기 속도의 몇 %래요? 자, 60에서 80%가 되면 자, 원심 개폐기가 동작해서 휘를 끊어버리겠죠. 자, 5번. 자, 그림과 같은 5번은 아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림과 같은 분산 기동형 단상 유도 전동기를 역회전시키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했네. 자, 이거 무슨 예로예요? 코일이 2개 있네. 자, 운전권선, 기동권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운전권선 우리가 주 코일, 자, 기동권선 보조 코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또는 패로 한다? 원심력 스위치를 개로 패로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역회전 하나요? 아니죠. 자, 기동권선이나 운전권선 어느 한 권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여기서 우리 해봤죠. 자, 단상 모터 연결할 때 이렇게 연결했다가 주 코일 말고 보조 코일의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역회전하는 거. 자, 어제 실습을 다 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어제 그
지난주에 했던 거 하지 않았던 분들은 오늘 전동기 그거 마저 마치고 전동기 여기에서 정회전, 역회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자, 기동건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자, 기동건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하면 원래 있던 것 중에 기동건선이니까 보조코일의 방향을 반대로 하게 되면 역회전 가능하다. 그죠? 또는 자, 운전건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한다. 또는 운전건선 주 코일의 방향을 반대로 해도 어떻더라? 반대로 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기동건선이나 운전건선 중 어느 한 건선의 단자 접속을 반대로 해도 역회전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6번 역률과 효율이 좋아서 가정용 선풍기, 전기, 세탁기, 냉장고 등에 주로 사용하는 거 뭐죠? 뭐다? 자, 일단 역률과 효율이 좋다라고 나오면 무조건 뭐다? 콘덴서. 그죠? 콘덴서. 역률 나오면 무조건 콘덴서 찾으면 돼요. 그래서 콘덴서 기동형 전동기다. 자, 7번 기동 토크가 대단히 작고 역률과 효율이 낮으며 자, 전축, 선풍기 등 수십 킬로와트가 아니라 K를 빼야죠. 수십 킬로와트면 엄청나게 큰 건데, 그죠? 수십 와트 K를 빼시고 수십 와트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 널리 사용되는 단상 유도 전동기는 기동 토크가 대단히 작고 역률과 효율이 낮다라고 나왔으니까 뭐예요? 방콘분쉐 제일 낮은 거 방콘분쉐 쉐이딩 코일형. 자, 8번 쉐이딩 코일형 유도 전동기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자, 역률과 효율이 좋고 구조가 간단하여 세탁기 등 가정용 기기에 많이 쓰인다. 이건 뭐예요? 콘덴서 기동형이죠. 자, 회전자는 농형이고 자, 고정자의 성층 철심이 몇 개의 돌고로 되어 있다. 맞나요? 맞아요. 자, 기동 토크가 작고 출력이 수십 와트 이하의 소형 전동기에 주로 사용한다. 자, 운전 중에도 쉐이딩 코일의 전류가 흐르고 속도 변동률이 자,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틀린 거는 뭐다? 1번. 자, 9번. 자, 어디 문제 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냥 슬슬슬 풀릴 거예요. 자, 9번. 단상 유도 전동기를 기동하려고 할 때 다음 중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거 뭐예요? 방콘부인 쉐이딩이죠. 자, 10번. 10번은 기동 토크가 가장 큰 거 뭐예요? 반콘부인 하고 반 딱 봤더니 반이 두 개 있어. 반발 유도형과 반발 기동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뭐죠? 반발 기동형. 자, 11번. 자, 기동 토크 순서가 큰 순서는 했네. 뭐죠? 반콘 분쉐. 반콘 분쉐. 그럼 뭐예요? ABCD인가? ABCD. 자, 12번. 인경공업에 쓰여지는 포트 전동기의 속도 제어는 포트 전동기 속도 제어는 뭘로 한다? 주파수 제어법, 인버터 제어법. 그죠? 자, 주파수 변환에 의한 제어. 이게 인버터 제어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인버터 제어, 주파수 제어. 3번이겠네. 자, 13번. 다음 중 단상 유도 전압 조정기의 단락권선의 역할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이건 배우지 않았어요. 자, 이거는 그냥 답으로 암기합니다. 전압 강화를 경감하기 위해서 단락권선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가 하지 않은 것들은 그다지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니니까 이렇게 눈팅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유도기 자, 할만하죠? 자, 기억이 나나요, 유도기? 자, 기억이 잘 나야 되는데. 자,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정유기 하도록 하죠.